안녕하세요. 연애 탐사의 세린이에요. 요즘은 중년 남자들 중에 돌싱이거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올싱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전히 여자와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여자를 한번 잘못 만나서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호사들은 훨씬 주의해야 한다고 말해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으로 인해 중년 남자의 모든 인생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댓글에 보면 한국 여자는 못 만나겠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한국 여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항상 문제라는 것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으니까요. 제 지인 중에는 여자에 관심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외모적으로 이상형을 찾아 좋다고 만났다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변호사님과 대화를 해보면 여자와의 데이트 과정에서 고소를 당해 정말로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자를 만나는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아무리 예쁘고 몸매가 좋아도 꼭 걸러야 하는 여자의 특징. 첫 번째, 술 마시면 블랙아웃이 되는 여자. 평소에는 아주 조신하고 괜찮은 여자인데 술만 마시면 정신줄을 놓는 여자가 있어요. 술을 마시면 몸을 가누질 못할 정도로 마시고 그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이 될 때까지 술을 마셔요. 여자와의 데이트에서 이런 여자를 만난다면 일부의 남자들은 흑심을 품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의 사례를 보면 처음 만남에서 서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식사 후에 술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즐겁게 대화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그녀가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이라 그녀의 집도 모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업고 모텔에 갔다고 해요. 모텔에 온 그 남자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가 오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옷이 더러워져서 어쩔 수 없이 블라우스를 벗겨 일부 소세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 당황해하면서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거예요. 모텔 CCTV에 그녀를 업고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어서 완전히 빼박이 되어버린 거죠. 이 남자는 여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완전히 날아가는 순간이죠. 지금도 이 사건은 재판 중에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 여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블랙아웃이 된다면 어떨까요? 제 지인 중에도 여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블랙아웃이 돼서 그녀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 하면 그녀를 픽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오빠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녀가 술 마시는 술집의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블랙아웃이 돼서 그 동네 술집을 모두 찾아다녔다고 해요. 결국 그녀를 찾기는 했지만 의자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그녀를 보니 정말로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외모에 반해 사귀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불만이 쌓여 헤어져야 말지 정말 고민이 된다고 해요. 이외에 블랙아웃은 되지 않지만 갑자기 다른 자아가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하고 싸움을 거는 여자도 있어요. 이런 여자는 스킨십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것에 꽂혀 돌변하고 화를 내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두 번째, 자존감이 낮은 여자. 남자들이 나이트클럽이나 헌팅 포차에서 여자를 만나는 경우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원나잇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룻밤을 보내고 남자가 연락이 없다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여자는 두 가지 포지션을 취하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여자는 남자가 정말 쓰레기였다고 생각하며 나같이 괜찮은 여자를 놓치다니 어이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여자는 나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것 아냐? 정말로 혼을 내주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해요.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땡기고 좋아서 한 것인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여자인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진술서 쓰고 고소하는 과정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서 일반적인 여자들은 보통 넘어가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여자는 자신을 업신여겼다고 생각하고 모든 관심을 이것에 집중하게 돼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울 수 있는 내용까지 진술서에 작성하면서 이 남자를 혼내주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여자는 데이트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 상해하고 계속해서 말 꼬투리를 잡고 징징대서 남자를 힘들고 지치게 해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여자는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서운함을 느끼게 되면 인신공격을 넘어 무고 공격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 피해의식과 고소 이력이 있는 여자. 한두 번 만난 여자가 대화 중 전에 남자에게 당해서 고통을 받다가 고소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여자를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여자는 상처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소당한 남자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여자는 진짜 피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 여자와의 만남을 지속했다가는 당신도 고소당하는 한 남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남친이 있는 여자 또는 유부녀. 남친이 있는 여자는 당연히 다른 이성과 사귀면 안 되지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면 동호회 모임의 술자리에서 남자에게 노골적으로 호감 표현을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서로 마음이 통해 둘이서 2차로 술자리를 가게 되었고 스킨십을 하다가 모텔로 갔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가 오는 거예요. 남자는 이 여자가 남친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죠.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급한 일 때문에 가야 한다고 바로 모텔을 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남친이 있는 여자들의 특징을 보면 늦은 저녁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경우 남친일 거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대부분 이런 경우 여자는 남친에게 바람핀 것을 들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여자는 남친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남자를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와 하룻밤을 잘못 보내면 다음날 고소장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부녀들도 의외로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동호회와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유부녀들은 아직 이혼만 안 했을 뿐 별거 상태이고 곧 이혼을 할 거라고 말하죠. 또는 이혼을 하고 싶으나 아이들과 경제적 상황 때문에 못하고 남남처럼 지내고 있으며 서로 사생활에 터치를 안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러한 말에 속아 유부녀와 연애를 시작한다면 불나방처럼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고소장을 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간혹 유부녀인데 돌싱인 것처럼 행동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런 여자의 특징은 저녁 시간에 통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저녁에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직장 때문에 저녁에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전화통화나 문자가 거의 안 돼요. 특히 유부녀의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